근데 뭐 승차감, 그러니까 패밀리 세단이라는 기준에서 놓고 보면 승차감 훌륭하고 실내 공간 넓고 뭐 내장재 좋고 막 힘도 이제 충분하고 LPG 모델이었는데도 막 가슴 잘 그런가요? 네. 여러 가지로 다 장점밖에 없었는데 딱 첫 번째로 느껴지는 단점이 스티어링 감각이 너무 약간 이질감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뉴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다른 소나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뉴라이즈가 비교적 가장 최근에 나온 그죠, 걸로 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아반떼 HD 탈 때 느꼈었던 그런 스티어링 감각처럼 그 이후에 이제 현대차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휠하고 연결이 좀 덜 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좀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그럼 약간 겉돈다는 표현이 네. 맞나요, 그러면? 네. 저는 현대차밖에 안 타봐가지고 다른 차들은 이제 탈 기회가 아주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제 고속도로에서 많이들 느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고속주행할 때 이게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팅어는 좀 덜했어요. 스팅어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스팅어도 한번 타보셨었죠? 네. 근데 소나타는 이거는 이런 감각이면은 정말 운전하는 게 재미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그게 제일 큰 단점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좋은 느낌이란 거를 한번 느껴봐서 얼마 전에 생방송에서도 그랬지만 그 주행 질감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 잘 돼 있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안 좋은 이제 저도 현대차 타지만 그래서 이게 나쁜 건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사실 계속 같은 것만 경험을 하다 보면 알기가 힘들죠. 알기가 힘들고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뭔가를 경험을 해보면 내가 이전에 이제 겪어봤던 게 그쵸. 그게 아니었구나. 네. 이제 그걸 알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베오 타면서 이게 사실 차가 좀 여러 가지로 단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베오의 단점. 네. 네, 제가 이제 그 전에 수동차를 그래도 한 몇 년 이상을 타다가 이제 이 차로 갈아탄 건데 이게 뭐 클러치의 감각이라던가 뭐 전자식 악셀에서 오는 좀 약간 굼뜬 그런 반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스티어링에서 전해지는 감각이랑 탄탄한 하체 같은 것들이 되게 운전하는 재미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로 변경이나 이런 걸 조금 약간 급하게 들어가거나 지금처럼 조금 빨리 가속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별로 불안감이 없어요. 롤도 지금 순정 서스펜션인데 뭐 이 정도로 달리면서 이렇게 가도 그다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속에서는 승차감을 좀 떨어뜨리는 요소기도 하지만 좀 단단하다 보니까 고속에서는 좀 안정감을 주는 거죠. 그래도 아베오 해치백이면은 흔히들 펀카라고 얘기하는 좀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아닐까요? 게다가 수동이다 보면은 네, 이거 충분히 저는 지금 뭐 다른 튜닝은 제가 딱히 한 게 없고 있다면 뭐 요거 퀵시프트랑 그 다음에 하부 쪽에 언더바가 달려있긴 하거든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튜닝된 건 없는데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더바 같은 경우에는 약간 롤링을 잡아주는 그런 그건가요? 롤링을 잡아주는 건 아니고 롤링을 좀 잡아줄 수 있는 튜닝 부분 그 스트럿바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좀 스트럿바랑 효과가 좀 역할을 하는데 스트럿바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옛날 차들 같은 경우에 차체 강성이 좀 떨어지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잡아주면은 언더바도 마찬가지고 좀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차체 강성 자체가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게들 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튜닝을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걸 느끼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아베오 같은 경우에도 차체 강성이 또 좋은 편에 속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샵에 갔을 때 언더바 이거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었어요. 그 정비사분한테. 그랬더니 굳이 언더바 안 달아도 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체 자체가 워낙에 좀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베오를 선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예전에 탑기어,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탑기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그 브랜드 메이커별로 이렇게 차량 소개 막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아베오를 소개를 한 그 글귀 중에서 그러니까 강철 같은 탄탄함이라는 글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매량 왜 안 팔릴까 모르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였는데 이제 그걸 보고 그때가 이제 현대차가 한창 막 약간 안정성에 좀 이슈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막 돌 때라 가지고
그러면 다음 차는 좀 안전하고 좀 탄탄한 재밌는 차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선택을. 그러면은 그 기준에서는 아베오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단점들도 있지만 그런 걸로 그만큼 상대가 되는 거죠. 유철 이런 거 넘을 때는 약간 이렇게 좀 많이 튀는 게 좀 느껴지지. 아니 그렇진 않은데. 아, 그래요? 예. 저는 조금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은 좀 이런 승차감을 좋아하죠. 물렁물렁 제 차가 물렁물렁한 편인데 그래도 저는 단단한 승차. 물론 단단하면 좀 약간 안락함이 떨어진다고 약간 좀 통통 이게 좀 경박 맞은 느낌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통통 이렇게 딱딱하다는 게 너무 이렇게 과하게 딱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요철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단단한 승차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보통 이제 단단한 승차감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볼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볼보 타보셨어요? 아니요, 타보진 않았는데 이제 볼보 타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단단하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보 동호회도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뭐 단단한 만큼 또 장점도 오는 거잖아요. 단점이라고. 그렇죠. 단점이 있어도. 방금 전 같은 경우는 네. 더블 클러치였네요. 아, 네. 방금은 뭐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싱글 클러치를 쓰는 상황이 좀 급가속을 할 때 정도 말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속을 목적으로 여유 있는 감속을 목적으로 한 레브 매칭일 경우에는 더블을 많이 쓰죠. 저도 더블 클러치를 많이 쓰긴 한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RPM 올라가는 소리가 났는데 별로 이렇게 충격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운시프팅을 하신 건 아니라고 제가 지금 페달을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떻게 네. 조작을 했는지가 지금 네.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영상 보시면 이렇게 다 찍고 있으니까 나오게 될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더블 클러치 많이 쓰지만 더블 클러치 쓸 때 그 손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기어가 이렇게 쫙 쏙 빨려 들어가. 예. 네, 그 느낌. 그 표현 그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 모를 묘한 손맛입니다. 그리고 이게 레브 매칭이 딱 정확하게 맞고 이제 클러치가 딱 붙으면 그러니까 차가 어떤 이렇게 막 하중이동이나 변화도 없이 그냥 RPM만 이렇게 솟는 그 느낌이 예,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자동보다도 이질감 없이 이게 착 붙지 않나라는 그쵸.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수동의 제일 그거는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출력이 좋은 차들에서 얻어지는 그런 속력은 뭐 못 미칠 수 있겠지만 그 악셀 조작으로 되게 예민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차를 그런 게 이제 수동의 좀 매력인 것 같아요. 내 차를 내 맘대로 다룰 수 네, 있다는 그런 거. 예. 저도 오토라이트를 안 쓰는 편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터널 들어가실 때마다 영상 보니까 네. 자꾸 저쪽으로 손이 가더라고. 이게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저 전조등 조절하는 게 여기 크래시 패드 있는 쪽에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쪽이 좀 불편하죠. 그거. 예. 근데 자꾸 손이 가는 거 저기 왜 자꾸 손이 가실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제 차는 이게 오토라이트가 없어요. 없고.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 차도 없긴 한데. 아반떼 HD에는 있었거든요, 오토라이트가. 근데 있어도 저는 그때 일일이 다 수동으로 이렇게 하고 다녔었죠. 저는 오토라이트 차 뽑고 나서 따로 넣었는데도 오토라이트는 쓰지 않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간 낮에도 항상 차폭등을 켜고 다니는 편이라서 그 주간등 없나요? 그 LED 데일라이트. 깡통은 아, 예, 데일라이트가 없습니다. 안개등도 없어가지고 안개등도 나와서 따로 넣었고요. 예. 그게 아예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안 하신 거예요? 수동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예. 데일라이트랑 안개등은 중간급 정도는 가야지 있더라고요. 모던 트림, 예, 현대 기준으로 모던 트림 가야지 있습니다. 그게 그나마 현대차가 수동에서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나 보네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스포츠가 조금 옵션이 좋은 편이고요. 아반떼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수동을 좀 미는 편이어서 그런지 옵션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투싼이 이게 처음 투싼 수동이 나왔을 때, 지금 올류 투싼 나왔을 때는 옵션이 좋았었어요. 버튼 시동에 열선도 있었고
오토라이트에 안개등도 있었고 웬만한 건 다 있었는데 연식이 올라가면서 점점 이게 옵션을 빼더라고요. 기본 옵션을. 그 판매량이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수동을 타는 게 뭔 죄라고 그렇게 막 그런 물론 즐거움을 판매량이 내가 안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동을 선호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또 수동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그런 단점 때문에 오히려 수동을 또 기피하지 않나. 내 머릿속에는 나는 수동차 타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옵션이라든가 상황을 보면은 또 그냥 차라리 옵션 달린 자동을 타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동을 타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을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수동 타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물론 많은 옵션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많이들 선호하는 그런 옵션들이 있죠. 저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선 시트가 없는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열선도 없어요. 예, 열선 시트가 없고요. 우리 흔히 킵곱돌이라고 하는 이제 열쇠 폴딩 키로 이게 열쇠 꽂고 돌리는 거 그거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열선 시트라든가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 좀 놀랐어요. 안개등을 뺄 수가 있구나. 그러게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예, 안개등 얼마 안 하는데 그것도 그렇고 데일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얼마 안 하고 그런 것들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막 엄청 막 고급진 옵션들 막 그런 것까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안개등이랑 데일라이트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된. 게다가 15년식부터는 법적으로 필수로 달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싼이 한 달 차이가 2달 차이로 안 들어간 걸로 기억하거든요. 현대가 꼼수를 부렸네. 근데 스포티지는 딱 맞게 들어갔거든요. 스포티지는 수동도 안개등이랑 이제 앞에 데일라이트랑 들어가거든요. 근데 올림픽대로가 좀 막히네요. 그냥 여기 빠져나가야 될 것 같아요. 공동호거리 쪽으로. 야, 이 시간에 막히는구나. 토요일인데도 그러게요. 시간이 10시가 넘어가는데도 이 정도면은 차가 많이 막히는 편.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밴드 생활할 때, 밴드 하고 다닐 때 공연이 연주하실 때 새벽에 끝나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차가 없는 시간대면은 이제 멤버들을 다 태워주고 저는 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새벽 한 3시 정도의 올림픽대로에는 택시들 정도 말고는 잘 없어요, 차가. 그죠. 예. 저도 그 시간대에 많이 다닙니다. 그때는 이제 달려보면은 약간 택시들이 특히나 원래도 좀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 차 선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행해요. 그렇게 다니시죠. K3 쿠브. 지금 제가 K3 쿠브를 봐서 생각나는 건데 수동으로 K3도 생각했었습니다. K3 쿠비 옵션이 좋아요. 수동인데 HID도 들어가고요. 열선도 들어가고 웬만한 옵션은 다 갖춘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스포츠 차량에만 수동 옵션을 푸는 것도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아반떼 스포츠도 사실 수동을 지향해서 어느 정도 좀 봐줬다고 하지만 그래도 DCT 미션이 들어간 게 옵션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런 스포츠 성향이라고 해도. 근데 이게 이제 자동차 제조사만 또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그 제가 어디서 그때 보고 수동 변속기 오너가 한 2%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사질 않으니까 따로 그 트림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제조사 입장에서도 부담이 좀 되는 그쪽 라인을 뭐 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냥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그냥 변속기만 바꿔서 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아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뭐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면은 또 안 할 이유도 없는 요소니까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제 조건이 수동 예찬론자입니다. 저는 수동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타시는 차 이후에 만약에 차를 이제 또 다른 차로 간다 그러면 뭐 일종의 드림카, 현실적인 드림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차를 한번 이렇게 타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저는 수동은 요번 차가 마지막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수동이 나오면은 수동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점점 수동이 없어지는 추세고 투싼마저도 수동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드림카가 있다고 해도 그 차는 이제 수동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차를 제가 예를 들어 수동으로 탄다고 하면은 저는 아반떼 스포츠 같이 약간 좀 경쾌한 좀 스포츠한 그런 차량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단 예. 모델 한번 타보고 싶으시죠? 그리고 산타님처럼 네. 지금 그랜저 수동 타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그랜저가 수동이 없지만 그런 약간 고급 차량에서도, 왜 고급 차량에 들어가는 수동 변속기도 또 다른 이렇게 변속 질감 좋게 좀 네. 이렇게 좀 좋은 변속기를 넣는다면은, 그런 수동차 있으면은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왜냐면 제가 다음에 차를 살 때는 이제 고려해야 하는 요소도 이제 다른 동승자의 편의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대리운전 부르는 요소도 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맞아요. 대리운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네. 저 앞에도 수동을 대리운전. 네, 수동을 이렇게 운전을 못 하시는 기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대리운전 기사님들 네, 중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지금 뒤에 상향등 켜고 있는 거 맞나요? 예전에 이제 그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차가 수동인데 괜찮으시니까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수동운전 못 한다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해야 할 게 많다 보니까 다음 차를 살 때는 마음은 수동인데 드림은 뭐든 간에 일단은 수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저도- 외에는 조금 편안한 세단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SUV를 선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SUV가 승차감이 결코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편안한 세단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SUV가 승차감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단 차체가 높고 이렇게 서스펜션이 좀 약간 충격을 좀 많이 흡수해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롤링이 좀 많이 그런 의미에서? 걸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우회전을 한다든가 할 때도 많이 쏠리고요. 그런 의미의 승차감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물론 약간 물렁물렁한 승차감에서 요철 같은 거 받아들일 때 그런 부분은 솔직히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예, 택시 같은 거 탔을 때보다 제 차가 승차감이 좀 더 좋다고 느끼는데, 일단 SUV가 이제 휠베이스가 짧다 보니까 2열이 조금 튀는 경우가 많아요. 뒷자리가.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그 부분을 제외하면은 SUV는 솔직히 장점이 정말 많죠. 그래서 저는 짐 싣고 사람 타는 것도 생각하면은 다음 차는 이제 외건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외관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짐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하면은 외건같이 실용적인 차도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i40가 외관 나왔었잖아요. 예, 네. 근데 그죠. 안 사서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안 사니까. 풀체인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대차가 지금 이제 뭐 WRC 참전한 지도 좀 됐고, 뭐 모터스포츠 쪽으로도 많이 하고, 이제 뭐 외국 유명한 이렇게 엔지니어 겸 뭐 사장들도 영입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주행 성능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i30이 이번에 이제 출시가 최초로 M 모델로 출시가 됐는데 네. 한국에는 안 나오잖아요, i30이. 안 나온다나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는 최초의 M 모델은 벨로스터예요. 예, 아침에 기사는 본 것 같은데. 왜 근데 벨로스터를 제가 이제 그 예전 벨로스터를 타봤는데, 모토쇼 가서 타봤을 때 저는 네네. 이제 일상적으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운전이 즐겁다라고 해도 쿠페를 선택을 한다든지 뒷좌석이 너무 진짜 성인이 타기 불편하게 돼 있다던가 이러면은 그 차는 못 부를 것 같거든요. 차를 두 대씩 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벨로스터는 타봤더니 뒷좌석에 제가 타봤더니 태치에 머리가 닿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문도 한쪽은 그냥 또 이제 운전석 예, 쪽에 맞아요. 하나만 있는데 반대쪽에는 좀 두 개가 신기한 있고, 문 구조를 가진 차죠. 뒷좌석도 많이 좁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좋은 성능의 차를 만들었으면 그 i30를 한국에다가 그냥 판매를 좀 하지. 왜 한국에서는 그걸 판매를 안 하고 벨로스터 같은 걸 할까라는 그죠. 생각이. 저는 그 유럽의 그 기아 시드라는 모델 있잖아요. 네, 프로시드. 예. 그것도 참 탐나더라고요. 그게 유럽에서는 수동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그런 모델 국내에 있어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같이 이제 이렇게 뭐 수동 변속기를 좋아하고 이제 스포츠 주행 좋아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국내에 출시를 하면 안 사요. 대부분. 아, 그죠. 네. 안 사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아쉽네요. 저만 원한다고 그 차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의 모터스포츠나 이런 것들이 이게 보통 사람들은 뭐 서킷 주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스포츠 주행이 뭐 그죠. 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서 모터스포츠도 좀 좋아하고 오히려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젊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연습 서킷 같은 데는 굳이 못 간다고 한다면 뭐 드라이빙 스쿨이나 이런 데 예. 가가지고 연습도 좀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생겨나면 또 그런 이제 능력에 걸맞는 차들을 이제 소화할 수 있고 또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베이직이 깔려 있으면 아마 회사에서도 생산을 생산을 좀 하지 그렇죠.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딱 저희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 딱 맞게 아마 차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을 선호하는 것도 그렇고 네, 옵션 추세도 그렇고. 그렇죠. 제조사가 바보가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래야지 또 차가 팔리기 때문에. 팔리는 차를 만드는 거죠. 그 모트라인 보세요 혹시? 아, 모트라인은 옛날에는 봤었어요. 지금은 안 보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자동차 미디어가 참 많긴 한데 제가 웬만한 자동차 미디어는 다 구독 중인데 모트라인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모트라인을 예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거든요. 보니까 그냥 재밌어가지고 보는데 모트라인이 그런 부분을 또 네. 예. 거기 이제 그 노사장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뭐 G70이랑 이제 스팅어 이거 시승기 때 아마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운전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후륜 구동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막 오버가 좀 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버리면 제어를 못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좀 안전하게 세팅을 해가지고 약간 이제 좀 빠르게 달리거나 이런 스포츠 주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운전하기에는 차가 좀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한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좀 공감을 하는 게 뭐 우리나라에서 서킷 주행을 그나마라도 좀 해본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렇죠. 극히 저조차도 안 해봤는데. 극히 소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이라던가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땅이 영국은 미국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땅덩어리가 좀 넓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차를 가지고 그냥 서킷 들어가서 주행을 하고 아, 뭐 독일도 그렇잖아요. 니르부르크는 같은 데는 그냥 자기 차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저는 니르 영상 좋아합니다. 네.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니르 24시 이런 거 대회하면은 막 거의 진짜 그 지역 축제처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네, 다 와서 맞아요. 즐기고 막 이런 문화들이 부럽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또 운전을 서킷 주행들을 해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평균 운전 실력 자체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더 좀 시야가 좀 넓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 운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제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제 자율주행차가 아, 예. 앞으로는 전기차나 이게 보급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F1에서도 이제 뭐 점점 마력 줄이고 그 내연기관 차들이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전에 좀 모터스포츠나 이런 게 좀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바람이 있긴 해요. 저도 뒤늦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한창 막 유행을 하던 시절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모르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늦바람이 든 거죠. 또 이니셜 D 때문에 수동을 되게 하게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니셜 D가 이제 90년대 초반쯤에 아마 나온 만화일 거예요. 그 이제 배경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 만화를 본 게 2000년 한 중반 정도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차에 그닥 관심이 없을 때, 전혀 없을 때 그 만화를 보고 갑자기 이제 관심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동차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된 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니셜 D를 보고
수동을 좋아하게 된 분들의 또 영상을 보고 수동을 또 좋아하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의 영상을 또 보고 이제 얘기를 듣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게 되고 이렇게 마치 약간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것처럼. 그 왜 수동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 댓글에 보면은 이제 수동이랑 자동 중에 고민 중이에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네. 제 솔직히 이제 수동 많이 타보신 분들은 좀 덜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저처럼 이제 전 이제 투싼 10,000km 수동 만 킬로 정도 타고 있는데 사실은 불편해요. 불편한 게 사실이고 자동을 타다가 수동을 타니까 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재미는 있습니다. 확실히 재미가 있기도 하고 또 수동을 타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동 그렇죠. 타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 수동을 타본 사람들만 공감되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산타님이 부심 말씀하셨는데 부심 부려도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수동 부심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2%라고 네, 하면은 1% 정도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고민 중이시라면은 감안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애초에 고민 안 하겠어 하고 그냥 덥석 사버렸는데 막상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죠. 저 사실 아까 커피숍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투싼을 뽑고 한 2달 동안 네. 시동을 150번 정도 뽑아먹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진짜 수동에 소질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예. 말씀- 지금은 또 시동을 안 꺼먹다 보니까 그때는 왜 그렇게 꺼먹었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수동을 또 이렇게 잘 몰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 또 성취감도 느끼고요.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 변속기 탄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는 예, 거거든요. 그럼요. 성취감이라는 거. 왜냐하면 자동 변속기는 사실 그냥 악셀 밟으면 가는 거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 서는 건데 거고 그죠. 수동은 가는 거 자체가 부드럽게 가는 거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저는 수동을 살 줄은 몰랐어요. 이제 남은 수동을 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 네. 자동 타는데 저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수동을 타면서 자동 타는데 왜 너만 수동을 그렇게 고집하느냐. 그 말도 도대체 많이 왜 들었는데. 힘들게 수동을 네, 그니까요. 타냐 이런 네. 말들을 너무 많이 듣죠. 왜 사서 고생하냐, 기왕 사는 거 자동으로 사서 편하게 다니지, 뭐 대리운전 못 부른다, 오르막길에서 힘들다, 고속도로에서 이제 길 막히면 힘들다, 그런 얘기에서 또 뭐 옵션이 없다, 나중에 뭐 디스크 갈고 아까 듀얼 매스 플라이휠 같은 거 그런 가격 나오는 거 갈면은 어차피 그 돈 깨진다고. 근데 저는 다 무시하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지금 후회 안 하고 있고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운전 나가는 게 즐거워요. 저는 드라이브 나갈 때도 자동 탈 때보다 훨씬 재밌고 또 그래서 와인딩도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모닝 탈 때도 와인딩을 많이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투싼 타면서 와인딩을 좀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 매번 코너 돌 때마다 변속하고 또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또 수동 변속기를 또 이렇게 다루는 기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써보고 하면 또 그런 어떤 재미가 한층 더 증폭이 그죠. 될 네. 수도 있죠. 자동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자동도 기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수동만큼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느끼는 그 또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또 대단하죠. 네. 제가 지금은 더블 클러치 변속을 하지만 그 전에 더블 클러치 처음 연습할 때는 더블 클러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레벨 매칭이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울컥거리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된 뒤로는 내가 또 하나 해냈구나. 전 이제 다음에 히렌토를 꼭 성공해보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다 보면은 또 될 것 같은데 히렌토가 수동 기술 중에는 많이 어려운 브레이크를 이제 일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어렵죠. 그쵸, 이게 뒤꿈치를 딱, 든 상태. 예.
왜냐면 브레이크를 이제 뒤꿈치를 고정한 상태로 평소에 밟다 보니까 떼서 밟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죠.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 이제 왼발 브레이크를 연습을 할 때 왼발 브레이크가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오른발이랑 느낌이 완전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땅에 대고 밟는 거랑 그다음에 그걸 뗀 상태에서 밟는 거랑은 진짜 정말 많이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근데 연습을 하니까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이제는 왼발 브레이크를 할 때도 뒤꿈치를 약간 든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왼발 브레이킹의 우수성을 주장하던 그 택시 기사님 예. 그거 아시죠? 예, 저 이거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 기사님이 그 이후에 한 번 더 대결을 했거든요. 16일날 벌써 했군요. 그러면은 네네. 예. 아, 그걸 못 봤네. 근데 이번에도 또 졌대요. 영암에서 했다고 들었는데. 예. 아마 16일인가 17일인가 예. 네. 아, 그걸 잊고 있었네. 근데 또 뭐 어디 대결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것 그러셨나요? 같던데. 아, 또 집에 가면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그 밑에 이제 다른 댓글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자꾸 고집을 부리냐고 막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는 내기 없다고 들었었는데 지난번에 처음 하셨을 때는 돈 내기를 하셔가지고 1000만 원, 네, 예. 1000만 원. 또 다시 또 돌려주셨다고. 그게 뭐 기사님이 왼발을 쓰고 오른발을 쓰고 그런 걸 떠나서 상대방이 프로 드라이버인데 못 이겨요. 프로를 그죠, 너무 예. 우습게 보신 거예요. 그죠. 프로 이외에도 그쵸. 프로가 중요하긴. 저도 이제 와인딩 다니고 이제 좀 코너 돌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병희 선수님 네. 영상 자주 보거든요. 운전하시는 거 보면은 너무 멋있잖아요. 이게 변속 착착 하고 그렇죠. 딱 들어와서 그 뉴르 영상에서도 보면 예. 노토그래프고 네, 뉴르 영상도 그렇고 키렌토 그냥 팍팍 치면서 그 코너를 돌 때 그립 주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속도를 줄여서 들어갔다가 엑셀을 밟고 다시 나가고 이제 또 코너 도는 그 선도 이렇게 있고 이런 이론도 있고 또 경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몸에 익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그건 이제 부분에서는 프로니까. 프로를 절대 이길 수가 없죠. 일반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괜히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 말하는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뉴르부르크링에서 탈 수 있는 연석이 몇 개가 있고 이런 정도 네, 절반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고 예, 못 이기지. 그럼요. 그리고 어디냐 그 택시 기사님이 처음 배틀 붙었었던 그 프로 드라이버 그분이 예, GT4인가 3인가 클래스 선수신데 예. 1위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안 봤는데. 이제 한 20분 정도, 한 15분 정도면 아마 다시 아까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출발한 지점 말씀하신데. 이마트. 지금 거의 1시간 반 이상. 아, 그런가요? 네. 그렇게 오래됐나요?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지 몰랐어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수동차 타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나오는 게 좀 부담이 덜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부담 덜 되시는 분들 계시면은 좀 이런 데 나오셔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저희끼리 할 수만 있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나오셔서 또 수동 타시는 분도 다른 의견, 뭐 다양한 의견, 나는 이런데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비교 시승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수동차를 경험하는 컨텐츠가 나오는 것도 네. 저는 좀 수동 타시는 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수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뭐 푸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이런 쪽을 좀 이렇게 공부를 할 법한 그런 영상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을 때. 예, 맞아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일본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됐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베스트 모터링이라는 그 자동차 뭐라고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거기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칼럼 올라오고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핫버전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치샤 케이치나 이런 유명한 레이서들이 고갯길을 막 이렇게 달리면서 랩타임을 재고 차도 튜닝을 하고 그래서 이제 랩타임을 막 줄여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푸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일본어를 못하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많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동 연습할 때는 물론 지금 국내 산타님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요. 워낙에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산타님 영상 보면은 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저 옛날에 그 베개에 올려놓고 밟으실 때 전 되게 감동했거든요. 그 발의 느낌이라는 그 감을 표현하신다는 게 저는 그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저는 해외 콘텐츠는 일본보다는 이제 어디더라 그 유럽 쪽 영상이라든가 미국에 이제 개인이 이렇게 영상 찍어서 수동 운전은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저 처음 면허 딸 때도 그런 영상 많이 봤었어요. 좀 도움도 많이 되고 제가 그런 언어를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 하나씩 다 직접 보여주고 요거는 이렇게 돼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약간 그런 느낌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푸캠이 이렇게 나오는 영상이 없으니까 예, 해보고 맞아요. 싶다 해서 이제 처음에 그렇게 푸캠도 넣고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됐거든요. 저는 국내 유튜브에 수동 변속기라는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런 강의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수동 운전을 하시는 분은 없어도 이제 면허를 따시는 분들은 많을 거란 말이죠. 물론 지금은 이동 자동이 추세라고는 하지만 1종을 따시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제 처음 운전하는 거 익히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국내에 그런 영상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영상들 좀 찍어서 올리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랑 이제 연관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동 변속기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앵주리님처럼 같이 택시 드라이빙도 좋고 이제 비교 시승이나 이런 것도 해보면 좋은데 이제 비교 시승할 때 가장 걱정이 되는 요소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아, 그죠. 예. 그 생각을 아마 대부분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면 비교 시승을 하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죠, 제가 예. 산타님과 비교 시승을 그냥 선뜻 한번 하시죠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 산타님이 이미 그 주행 영상을 많이 올리셨고 예, 그죠. 그걸 제가 봤을 때 운전 충분히 잘 하시는 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오래 하셨고. 저분이면은 제가 운전을 믿고 맡겨도 맡길 수- 되겠다. 어.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교 시승을 해보게 된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 양해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 그냥 선뜻 이렇게 바꿔서 운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조금 저도 조심스럽다는 측면- 말씀이시군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저도 사고를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분 차 몰 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막 몰아붙이진 않으니까 근데 꼭 이제 바꿔서 타지는 않더라도 이제 운전하시는 그 차주분께서 직접 운전하시고 지금 이 토크쇼를 이제 반대로 네. 예 그런 컨텐츠도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앵주리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제가 타가지고 예 이런 똑같은 토크를 하더라도 예, 조금 느낌이 다른 그럼 이제 또 많은 차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수동 그 차종에 수동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이제 차주만 아는 그런 왜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아베오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저도 이제 투싼 수동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차 구매하는데도 참고가 되고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컨텐츠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소재라는 게 있잖아요. 소재가 이제 고갈돼 버리면은 컨텐츠가 나오질 않는데 지금 이제 제가 또 해보고 싶은 거는 이런 택시 드라이빙은 지금 앵주리님하고 처음 이제 해보는 거니까 또 예. 이런 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인딩에서 좀 체이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체이스라면 그러니까 어떤 그 앞서가고 뒤에 따라가고 혹은 그 반대로 한번 해본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속도를 오버해가지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제 그 분 차에도 뭐 인캠 하나 정도 달아놓고 내 차에도 달고 해서 이제 나중에 영상을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해보고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이게 와인딩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와인딩 다닌다고 하면 저거 와인딩 다닌다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이제 이제 흔히 와인딩이라고 얘기하면 뭐 불법이라든가 물론 쭉 이제 이런 거 생각하시죠. 그쵸, 예, 그런 부분이 불법인 건 사실인데 와인딩 자체를 이제 너무 안전한 규정 속도 내에서 다른 차량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은 엄연히 좋은 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저 와인딩을 막 예를 들면 중앙선 막 넘어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불법이고요. 예, 예. 그것도 없이.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로도 뭐 2차로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 넘어가게 네, 하려고 저도 하는 그러는 편이고. 그런 주의고 그게 공공도로에선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와인딩 하면서도 충분히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만 꼭 하시면 빠르다고 해서 재밌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내 차를 얼마만큼 예를 들면 라인에 몇 센치 정도까지 붙일 수 있나 이런 걸 테스트해보는 재미도 있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와인딩 재밌게 탈 수 있고 그거는 불법 아니니까요. 예,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시지만 않으셨으면은, 네, 그 부분도. 그리고 와인딩을 타시는 분들이 밤에 진짜 차 안 다니는 시간대에 막 이렇게 한계 주행 해보고 싶고 뭐 그런 분들 고성능 차 타시는 분들은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저도 하고 그 싶은 부분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전혀 없는데 대신에 이제 차량 흐름이 좀 있거나 할 때 그런 민폐를 끼쳐가면서 주행하는 건 아니라서 예.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차가 어디 세우셨어요? 아까 여기 바로 뒤에. 예. 여기 주차하면 되겠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앵주리님하고 이렇게 만나뵈서 첫 게스트로 오셨는데 정말 얘기가 잠깐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1시간 반이 넘게 네. 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어떠셨는지 한번 타보고 이제 아베오 승차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어떠셨는지 한번 말씀해 일단, 주신다면요. 예, 제가 아베오를 타는 게 처음인데, 아베오, 그냥 아베오도 아니고 이제 수동 아베오잖아요. 네. 이제 다른 수동차를 타보는 경험상, 일단, 그렇게 크게 이질감 없이, 물론, 레이메이커님 운전을 잘 하시긴 하지만, 충분히 편안하고, 아까 뭐 단단한 승차감, 그런 부분은 저는 제 취향이기 때문에 다 괜찮고, 게다가, 또, 워낙에 잘해주시니까, 네, 저는 편안하게, 오래 탔으면은 좀 이제 제 차 타시는 분들은 멀미 하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없고 편하고 또 요런 아베오 이외에 요런 영상 같은 것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 말고 다른 분들도 편하게 오셔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하시고 한번 돌아보시고 하는 것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수동 좋아하시거나 뭐 꼭 수동 그러니까 아무래도 차를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겠지만 뭐 차에 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얘기도 좋고 예, 그럼요. 예. 여러 가지 다 좋으니까 그냥 차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예, 최근에 한 분이 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 생방송 때 그랬나? 수동 타는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한테도 연락 한번 주시면 예, 되죠. 꼭 수동 타지 않고 자동차에 관심 많고 그냥 내 차가 수동이 아니지만 나는 수동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뭐 얼마든지 나오셔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얘기하면서도 수동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운전에 관한 뭐 기본적인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앵주리님하고 저랑 딱 둘만 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있지만 네. 뭐 시간이 맞으면 뒤에도 이제 같이 탑승을 하셔가지고 여러 명 네, 타고, 예. 여러 명이라고 해야 이제 2명 정도까지밖에 더 못하겠지만 네, 타고 이렇게 좀 재밌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오랜 시간 같이 동승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하셔서 저도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시간 아니면 제가 앵주리님 차에 한번 타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그렇게 촬영해보면 저는 환영입니다. 네, 예. 기회도 한번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멀미 준비만 하고 오시면은 예 얼마든지 네, 그럼 오늘 예 운전하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